이념과 가치와 이 비전을 동의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와 무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당장 지금 아까 우리 이인영 최고께서 민주당에도 한나라당 가야 될 사람 많고 한나라당에도 민주당 가야 될 사람 많다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아까 우리 밖에서 얘기한 것 같으네. 네. 그래서 밖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가 보완적으로 우리 이 정치 실험을 그러니까 보다 더 민주적인 방안으로, 그래서 보완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실험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준이 되기는 참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이 양당의 공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여태까지 상향식, 하향식, 표현하기에 따른 분수식이다, 무슨 폭포식이다, 별의별 표현을 다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말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을 공천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면 할수록 정말 정답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쇄신을 여러 가지 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100% 만족할 수 있는 답을 공천 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오디션 방식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통합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도 이 당선 가능성도 있지만 도덕성도 높아야 되고, 또 그 각각의 정당의 비전이나 가치 이념에도 부합하는 인사,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사, 이런 사람들을 좀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잘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의원님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당에서 진짜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오디션. 예, 오디션 방식 할 경우에. 네. 진짜 모시고 싶은 사람이 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 준다 그래도 청문회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치가 이 공적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주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디션 하면은 나 못하겠다고 예컨대 권위적으로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나 오디션에서 자신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을 꼭 정당에 모셔야 되나요? 예. 저는 그 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2004년 선거나 이렇게 보면 정당에서 이렇게 상고철회해서 영입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이미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승복 못하겠다, 경선하자고 버텼습니다. 그럴 때 영입됐지만 흔쾌하게 좋습니다, 공천 경쟁합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지역 경선을 거쳐서 후보 자격을 획득하고 간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당의 상고철회 요청을 받아서 당에 입당하고 이제 후보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여기서 고생한 분들 꼭는도 있다.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디션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클로징이라 다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박사님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시면 하시고. 네, 됐습니다. 홍 교수님께 이제 마무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지금 쇄신 통합 이런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돌아선 민심을 지금 다시 되돌리려는 정당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만져줘야 되고요. 어루만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또 단순히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제도나 또는 그 구조 자체를 바꿔서 정말 앞으로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모든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제도 하나만 바꾼다고 혹은 인물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저는 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영 최고님. 저는 2008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그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두말할 필요 없이 루즈벨트의 당이고 케네디의 당이다. 그러나 그 낡은 사고, 과거의 정치로 거기서부터 미국의 민주당은 벗어나야 한다. 똑같은 인물, 그러니까 똑같은 구시대의 똑같은 인물, 구시대의 똑같은 정치,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떠나간 그 미국의 유권자들이 또 민주당이 돌아와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정치 패러다임 그리고 똑같은 정치 인물 이것으로 그 이 거대한 그 시대의 변화 그리고 또 그것에서부터 분출돼 나오는 시민들의 정치혁명의 요구 이것을 그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이런 새로운 젊은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표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요? 지금 한나라당은 뭐 총선 대선에서 표 좀 얻어서 이겨보자고 쇄신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왜 한나라당이 쇄신하려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 어떻게 보면 제1 집권 여당으로서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되는 의무가 강하고 책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의무감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쇄신을 할 생각이 없고요. 이것이 저희 한나라당 내의 현재 공감됩니다. 그래서 상시 쇄신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첫 걸음을 이번 쇄신에서 마련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믿기 어려우셔도 저희가 결과로서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마용철 님이 주신 의견이신데요. 정치 불신의 이유가 정당들이 정권 쟁취에만 몰두한 결과다. 정당만 있고 정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경기도 김포의 김철홍 님은 당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강원도 원주의 성효열 님은 권력의 수단으로 공천권이 이용이 되고 있다.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대구의 조국래 님은 쇄신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정책이 먼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전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총선이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쇄신과 통합도 결국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일 텐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당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여야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국민을 위한 쇄신과 통합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감동 있는 정치를 기대하면서 생방송 심야 토론 오늘서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